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적 통일 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 달입니다. 정말 10월은 참 정말 재밌기도 했었고 멋있는 가을이었었죠. 물론 아직도 가을이긴 하지만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가을이 익어가는 그런 시절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어떤 주제로 잡았냐면 북한이 이제 붕괴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붕괴의 신호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굉장히 바쁘죠. 러시아로 뭐를 수출해야 되죠? 무기도 수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계의 전쟁이라든가 어떤 악이 있는 곳에는 꼭 김정은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바빴었는데 요즘은 더 바빠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24일 아침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의 그 NLL을 넘어왔어요. 밑으로 왔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때 그 NLL 밑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고기를 잡던 그 우리 한국 어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달라는 신호를 했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배를 대니까 남자가 다짜고짜 올라와서 자기 목선에다가 이제 우리 목선을 우리 고기 어선에 이제 묶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4명이 이제 목선을 통해서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한 귀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이제 우리 북한 동포 4명을 구조를 해서 해안 경찰에게 인계했겠죠. 인계하면 경찰이 이제 그 귀순 여부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인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마 신문소라도 합동신문소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말 사실 귀순 여부인지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귀순했다는 것은 발표는 됐지만 우리한테 기자회견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런 해상을 통한 그 보트 피플이 귀순하는 상황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언제죠? 1989년도 1월 달에 함흥을 출발했죠. 김만철 씨 일가가 자기 장모님, 그 다음에 가족, 처남 2명, 그 다음에 이제 처제를 데리고 전부 다 배를 통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 공해상에서 있다가 대만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분들 벌써 다 굉장히 나이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들과 잘 아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보트 피플로 보면 돼요. 그러다가 2017년에도 한번 발생했었고 2019년에도 발생했었죠. 그런데 2019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시켰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5월 19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9일 날 서해상 NLL에서 이제 우리 이제 북한 동포들이죠. 9명이 가족이에요. 일가족이에요. 친지들까지 포함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NLL 넘어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죠. 아마 이분들은 이제 거의 조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 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며칠, 5일 만에 10월 29일 날 동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 부근에서 북한 배가 표류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북한 해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고깃배가 아닌 해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박을 우리가 발견했죠. 이때는 우리 군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약간 크고 이제 그 목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감시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 선박을 포착해서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귀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거는 뭐냐면 식량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식수가 없다. 그리고 표류 중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합참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상황 전파됐겠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식수라든가 그 식량 같은 것은 이제 줬습니다. 아마 물론 연료도 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은 그 합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이죠. 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다 줬고, 그다음에 북측에도 저기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직접 북한과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 및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라고 이제 합참이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불과 이런 사건들이 저기 동해상에 전부 다 일어났었어요. 아마 탈북하신 4명 그분들보다 10일 열흘 동안 표류하면서 우리한테 식량과 식수를 받아간 북한 그 주민, 아마 제가 볼 때는 해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군의 그 멋있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분명히 그들은 가슴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큰 그 희망을 가지고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북한의 붕괴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왜 북한 주민들이 해상을 통해서 올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이 북한을 탈북했던 주민들을, 우리 동포들을 전부 다 북한으로 이송을 했죠. 전부 다 북송을 했습니다. 북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탈북할 수 있는 그 예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차라리 그렇다면 작은 배를 구입해서 해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정황 판단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최근에 북한이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탈곡하고 하는 모습들, 풍년이다 풍년, 이런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때 처음에 10월 24일 오셨던 탈북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개월 동안 뭐만 먹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강냉이만 먹었다라는 얘기를,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아마 북한이 아직도 식량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5월 19일 날 그 귀순했던 그 우리한테 또 왔던 그분들이 이제 쭉 신문하는 과정에서 탈북하게 된 동기를 쭉 살펴보니까 한국 방송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한국 방송을 쭉 지켜봤고, 한국의 잘 사는 모습이라든가 북한의 왜곡된 모습, 즉 인권 유린 실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서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환멸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선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도망왔죠. 도망온 것이 아니라 이제 탈북하게 됐죠.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북한의 너무 배고파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즉 김정은의 그 체제가 정말 염증이 나는 거죠. 인권 유린 실상이다.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사람한테 희망이 없으면 오는 병이 뭐죠? 우울증이죠.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행히 희망이 뭐죠?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하겠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이제 NLL을 통해서 넘어왔죠. 물론 아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속초항을 통해서 귀순한 네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쭉 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달에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 누명 씌우다시피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그들이 북한에서 살인자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 있다가 실제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원칙적으로 탈북 주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이 이제 완전히 북한 주민들이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우리 사회처럼
개방화돼 있고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발생되면, 소문이 발생되면 한 번에 팍 터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심리전할 때는 그걸 진공관 효과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탈북하실 해상을 이용해서 탈북할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물론 북한의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어때요? 원산, 평양, 함흥, 사리원서 인민봉기 조짐이 포착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의 시위 진압 부대가 전면 배치된 이런 화면들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한테 공개되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때요? 북한에 또 최근에 해외 공관들을 전부 다 철수하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국가와 그 관계가 이제 조금 소원해지거나 이제 멀어지거나 하니까 이제 자꾸 철수하는 거죠. 그럼 어떻죠? 김정은이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할까요? 외화벌이 누가 합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뤄져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그 동경의 소식이라든가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이라든가 인권이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 붕괴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심리전을 이제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죠. 이제는 우리 이전에 그 전에 2000년대 초반 그다음에 1900년대 말경에 했던 대북 심리전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떠한 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심리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장관께서도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진행해 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되겠고 전문가도 발탁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거에는 심리전했을 때 북한으로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전단이라든가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자 일부 지역적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 언론은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모든 상황, 탈북한 상황이라든가 김정은의 모든 동향 같은 것,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저쪽 이스라엘과 이쪽 아랍 진영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 거기서 진출해 있었다는 사실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면 북한 주민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속초에서 4분이 목선을 타고 올 때 우리 군에서 잘 발견 못했지 않습니까? 왜 못했을까요? 9.19 합의라는 것 때문에 감시 장비가 굉장히 허술했겠죠. 허술한 것보다 이제 아주 미비했겠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빨리 감시 장비라든가 모든 감시 시스템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대량 탈북 주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상뿐이 아니고 휴전선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있지만 북한 민통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제 대량 탈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9.19 합의에 정말 누가 봐도 합의 같지 않은 정상들이 만나서 만든 합의서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겠죠. 국민들께 공개해야 되겠고 정말 누가 보니까 무슨 집 계약하는 계약서만도 못하다라는 말도 하던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짜 평화주의의 그 실체를 정말 국민들께 완전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가짜 평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이 평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그들과 평화주의를 논했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람이다? 아닐 거다. 그들의 지형을 받았거나 그들의 하수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정말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강화시킨 윤석열 정부가 탈북 주민들을 전원 수용하고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정부가 우리 탈북하신 분들을 북한으로 북송했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항의도 해야 되겠죠. 항의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 알려야 됩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 상황, 국제적인 어떤 외교관계의 그 왜곡된 상황 같은 것을 이미 전부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탈북을 중국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탈북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돼야지 다시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된다면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그런 통일의 날이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에서 언론을 통한 우리 국민께 홍보해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월 첫째 주에 제가 한번 전번에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원칙들,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